현재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문 광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 횟수나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1956년부터 71년도까지 신문 광고는 신문선거 광고죠. 지금 말씀드린 그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 광고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후보자가 전하고 싶은 주장이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3대 대통령 선거와 4대 부통령 선거 광고부터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근데 저 초대 대통령이 당선된 게 1948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56년부터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1948년에 초대 대통령 당선되셨는데요. 네. 그 당시는 그 간접 선거로 이루어져서 그 주목할 만한 선거 광고가 없었던 시기여서 그렇습니다. 52년 그 선거에 대해서는 광고를 제가 안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시나요? 52년은 아무래도 저 전쟁 중이니까 뭐 예. 그래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 당시 그 52년 같은 경우는 예. 6.25 사변으로 전쟁 중이었고요. 선거를 부산 지역에 임시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치렀기 때문에 선거 광고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고는 주목할 만한 광고가 드물었고요. 그런 이유로 1956년도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와 4대 부통령 선거는 56년도 5월 15일에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 후보, 민주당의 신익희 장면 후보, 진보당 추진위원회 조보당 박기칠 후보가 출마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대통령으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고요. 부통령으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호남 유세차 이동 중에 5월 5일 새벽 기차 안에서 급사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도 가끔 이 비슷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슬로건이고요. 민주당의 선거 광고의 전반기 슬로건이었습니다. 또 후반으로 가면 가신 신익희 선생의 뜻을 이루자 민심은 살아있다. 장면 박사에게 표를 모으자라고 해서 후반기에 신익희 후보의 그 급서에 맞춰서 맞춤식의 그 슬로건을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익희 선생의 뜻을 이루자는 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추모 투표, 신익희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거고요.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에게 표를 모아서 부통령 당선에 힘을 모으자는 의견을 낸 겁니다. 민주당 선거 광고 중에 정책에 대한 광고도 있었는데요. 농민은 왜 못 사는가라는 광고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농민이 못 사는 이유를 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소득세 폐지라든지 비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든지 농민 부담을 경감하겠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농민은 왜 못 사는가라는 내용을 보고서 농민에 대한 내용인데 선거 광고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냈을까 아마 생각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농민의 인구 비율이 전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선거 공약이나 선거 광고가 전체 국민에 대한 공약이나 광고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캠페인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당의 성명서 광고인데요. 자유당이 선거에 임하는 기본 방침을 성명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고요. 장면 후보 지지세가 선거 후반에 가면서 상당히 높아졌대요. 그래서 지지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낸 경우입니다. 예, 다음에는 이게 진보당 추진위원회 광고인데요. 이 슬로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못 바꾸면 4년 다시 더 못 산다. 그리고 성명서 형식으로 공약을 제시했는데 거국 일치 내각 조직, 내각 책임제 개헌, 민생 문제 해결과 평화적 국토 통일을 공약하는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교수님, 당시의 광고가 예. 그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로워서 저는 놀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자세히 뭐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 초창기의 선거 광고들은 추상적이라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상품 광고에서도 상품에 대한 어떤 내역들을 잘 모를 경우에 정보를 다양하게 담아서 미리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광고라는 건 상품 정보를 많이 알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광고처럼 이런 정보를 담은 광고 같은 경우에 유권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정보를 다양하게 많이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좀 광고를 보면서 느낀 게 요즘에 저렇게 빽빽하게 정보를 많이 지면을 통해 전달하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당시는 예. 이렇게 빽빽하게 보여줘야 예. 유권자들이 읽을 만한 내용이 있다고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이 선거 상황을 많이 접해본 게 아니고요. 정당 입장에서도 유권자들이 자기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해서 다른 정당과 차별되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이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언론 보도나 다른 그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제공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자기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광고들 보면 민주당 광고가 많은 데 비해서 자유당 광고가 좀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5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제5대 대통령 선거는 63년 10월 5일에 이루어졌고 후보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 추풍회의 오재영 후보, 정민회의 변영태 후보, 신흥당의 장희석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결과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범 후에 첫 관리하에 치러진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꽤나 어린 시절도 아니고 좀 옛날 일 같기도 하겠는데요. 여기 황소같이 부려보자라고 하면서 그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를 황소에 비유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 잘하는 이미지, 황소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 처음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시각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후보자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는 게 좀 인상이 깊습니다. 투표 용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 당시 그 유권자들이 그 지금보다는요, 지식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투표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투표하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시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또 보면 있습니다. 자신을 이순신이나 흥부에 비유하고 상대 후보를 원균이나 놀부에 비유하고 있고요. 어린이 관점에서 여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누나도 박정희 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광고에서 어린이가 어떤 그 제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순수한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 광고에 어린이들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 광고도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활용해서 유권자들이 다양한 연령층에 따라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봤던 선거 광고하고 비교를 한다면 예. 글쎄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는지 활자로만 채워진 광고보다는 뭐 사진이나 그림처럼 이런 걸 넣어서 약간 더 말랑해진 그런 느낌도 들고 예. 그 어떤 비유를 많이 써서 조금 더 유권자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려 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예. 좀 빡빡하게 적혀 있으면 뭔가 좀 많은 정보가 주어지니까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좀 부담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백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 유권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싶은 건 많은데 뭐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정보가 좀 적다고 느낀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특정 정당의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저 광고가 상당히 파격적일 수 있었겠네요. 예,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히 장점이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여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자당이나 자 후보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좀 제공됐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이미지를 활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민정당 윤보선 후보의 광고입니다. 작은 글씨로 자세하게 정보를 담아서 호소했는데요. 이 경우도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권 야당의 후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